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법 마무리 짓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일부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오늘 75조부터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75조 제 11절 개발 밀도 관리구역.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양자는 섞어서 함수를 출제하기도 하고 따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바로 12절에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이 파트는 반드시 출제가 되고 함수가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75쪽 보죠. 자,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묶어서 비교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양 구역은 기반시설 연동제로서 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자 해서 정하는 구역이죠. 이 두 가지 구역은 국토개법명상 용도구역은 아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용도구역은 5개가 있죠.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주기재 취수구역. 이 5대 용도구역은 지정하고 병행할 때는 반드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역은 그런 5대 용도구역도 아니고 이 두 가지 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다 써놨습니다. 밑에. 쓸 필요 없어요. 설명 잘 듣고 이해하면서 정리하면 돼요. 예습 하셨나요? 하기 힘들죠? 그쵸? 그래요. 자, 그러나 복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복습은. 예습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이 예습을 하고 싶어 죽겠습니다. 그래서 진도표를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어 드렸어요. 잘하고 있어야 믿습니다. 진도표.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아서 진도 맞기 좀 한 번만 읽고 오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좀 읽어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금방 설명한 거 이것들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 내용 아니다. 도시군관리의 결정 내용 아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일 밑에다 다 써놨습니다. 다시 한번 개발 밀도관리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의 결정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 중첩해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주로 시내에 따라 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이 빽빽하게 일어나는 것을 관리하자, 규제하자 해서 정한 것이 개발 밀도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 따라 지정을 해서 바로 나가는 것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이죠. 주로. 그런데 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그 지역에 기반시설이 아직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그런 지역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됩니다. 주로 시에 가게 돼. 저 개발 밀도구역은 시내 이렇게 그래서 지정하게 되는 장소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 구역은 같은 장소에 같은 지역에 중복, 중첩해서 지정될 수 없다. 아주 중요해요. 제일 밑에다 써놨어. 가운데다 여기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같은 사람일까 다른 사람일까? 법적으로 지정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특강, 특특, 시장, 군수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기준, 기준은 누가 정해줄까?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 기준하면 다 누가 정해준다?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지정권자하고 지정 기준을 정할 때는 다르다. 알겠죠? 그리고 지정권자가 특강, 특특, 시장수인데 그네들 이 구역 지정할 때 절차가 똑같을까 다를까? 지정 절차가 다르다.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듣는다, 듣지 않는다. 절대 듣는 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 들어야 한다. 차이점. 알겠죠? 그리고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할 때에는 특강, 특특, 시장수와 지정권자요. 그네들이 바로 지자체장이죠. 그래, 그네들의 권한을 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지방. 그래서 이자들 특강, 특특, 시장수가 지정할 때는 지네들의 권한을 심해 나가는 기구인 지방도시군의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게 중요해요. 지방. 지방입니까? 중앙입니까? 지방. 이게 중요해요. 중앙으로 바꿔치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가 중앙도시군에. 알죠? 차이점. 자,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 한번 봅시다. 의부터 여러분들은 쫙 체크하셔야 돼요. 의. 개발 밀도 관리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합니까?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합니까? 곤란한 그 말 중이에요. 곤란한 지역. 그래, 곤란한 지역인 이런 지역에 따라 정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완화 적용이 된다, 강화된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강화 적용되지 완화 적용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강화 이 말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강화 이 말. 이때 이 두 가지 건폐와 용적률 중 우리 국토개법령에 이 개발 밀도 가격이 지정되면 양자 중 무엇은 그 용도적에 적용되는 것에 50%까지 강화 적용을 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을까? 그래, 좋습니다. 용적률 딱. 이 수치 중요하다. 그래. 완하면 틀리고 그것이고. 그리고 지정권자 특강 특특 시장 수요 지정유는 국장이 시행한다. 그리고 이걸 개발 밀도 관리를 시행할 때는 아무데다 쳐는 것이 아니라 개발 용도적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만 지정한다. 녹가 농장은 지정한 것 아니다. 다 써놨습니다. 지정할 때 아까 했어. 주민 의견 듣지 않고 지방도시의 심의는 필수적이다. 이때 지정을 하게 될 때 지정 기준이 있어요. 지정 기준 5가지가 있죠. 자, 이런 데다 지정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죠. 저 밑에 지정 대상적. 지정 대상적 보면 기반시설인 도로 문제, 도로율, 그 다음에 수도, 하수, 학교 보이죠? 지정 기준을 우리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5가지 숫자를 머릿속에다 깨고 계셔야 돼. 숫자는 다 어떻게 돼? 20%, 20%, 2년, 2년, 2년.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 2로 끝나구나. 이걸 머리에다 복사해버려요. 30 없다. 그럼 끝났어요. 그 수치. 이해돼요? 그 정도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는 그 정도. 아까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강조했던 것들 좀 체크하면 되고, 그리고 이 개발 밀도를 정했던 특강 특특 시장수 이렇게 지정하고 방치하느냐? 아닙니다.
이 안에 기반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돼. 제일 밑에 봐. 주기적으로 검토. 언제 검토한다고? 주기적 검토해서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라든가 용적률 있잖아요. 용적률 때로는 강화 조치한다든가 완화 조치한다든가 필요 없다 싶으면 이 구역의 해외 조치를 취하면 돼요. 이렇게 쭉 읽어두셔. 마지막까지. 자, 그럼 끝났어.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반설 부담구역은 지정 고시하고 나서요. 특광 특특시장수가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 지정 고시했다. 아까 이것은 지정 고시하고 나서 바로 그 안에 적용되는 용적률 필요하면 완화 강화 조치하고 필요 없으면 해제 조치하는데 이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있게 되면요. 이것은 이렇게 봐보세요. 이 안에 지금 기반설을 설치하려고 바로 지정을 했던 장소니까 이 안에 기반설 어떤 시설이 얼마만큼 필요한가, 그 돈은 얼마 들어간가, 이 계획을 짜서 나가야 됩니다. 그 계획을 기반설 설치 계획이라 해요. 그래,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은 몇 년에 수립을 해야 될까? 1년. 이 수치 중요해요. 만약 1년 이내 수립하지 않으면 이 구역은 1년이 됐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가 됩니다. 해제된 걸로 본다. 해제. 다음 날 과셔야 돼요. 다음 날. 그래, 이 구역을 지정할 때 기반설 행정청에서 지정권자가 여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지정권자가 특광 특특시장수. 그네들이 그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기반설 쫙 계획적으로 설치해 주려고 지정한 만큼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 구역과는 달리 면적상 야 10만 종토 이상으로 찍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요? 10만 종토 이상을 가지고 찍어라. 그리고 계획 짜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은 이 장소에 만약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요, 지구 단위를 짭니다. 그래, 이 장소에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이 지구 단위 계획 짤 때는 반드시 여기 봐봐요. 우리가 다 공부했어 지난주에. 지구 단위 계획 짤 때 이 계획에다가 필수적으로 포함할 내용이 있습니다. 필수적 포함 내용이 있습니다. 필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필요하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인 것도 있습니다. 했어요. 이미 내용. 그때 필수적 포함 내용은 꼭 암기를 하자 그랬죠. 그래, 그 장소에 필요한 기반설을 배치 규모 꼭 넣고, 예컨대 여기에 뭐 도로면 도로 이렇게. 공원이면 공원, 녹지, 수도, 하우스 이런 것들, 이런 기반설 배치 먹고 넣죠. 그리고 각각의 대지 안에 들어갈 건축물 용도를 정확히 정해 주잖아요. 건축물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높이의 채관도 제한, 이걸 필수 포함령으로 담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1년의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라.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되나 다음 달 해야 본다. 그랬는데 만약 이 계획이 수립됐다면 이 계획은 수립한 걸로 간주해요. 알겠죠? 아셔야 돼. 뭐가 수립됐다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라면 이 계획은 수립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하셔. 자, 그래, 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바로 여러 가지 이 안에 들어갈 기반설을 담겠죠. 이 구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이 지정된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로 하는 기반설이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꼭 아셔야 되죠. 그 7가지에는 대학 들어간다,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장소에 대학까지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은 건 절대 아니다. 대학은 최 3번 나왔으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포인트.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런 것이구나. 뭐 도로, 공원, 녹지, 땅속의 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대학을 제한 초, 중, 고 이렇게 학교 그게 중에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 읽어보면 되고 그래 이건 아니다 이게 중요 알겠죠? 이건 아니다 꼭 대학까지 설치를 필요로 해서 지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 이제 1년에 기반서 설치를 수립해서 이 구역을 지냈던 특광 특특시장 강조에서는 강조강시장 하겠죠. 그래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가 지자체 예산 가지고 쫙 여기다 기반서 넣어야 됩니다. 이 기반서 넣을 때 하루아침 넣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겠어요. 예산된 대로 올해는 도로부터 내년에는 뭐 수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논밭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땅 주이면 이 구역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건물 탁 지겠다라고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 도로 설치할 때 지장을 줄 수 있고 다음에 어차피 도로 뚫을 때 또 수용당하고 그러면 건물 부셔도 복잡하겠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서는 이런 국토협상 개발행위 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지난주 했죠?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할 때 제한기간은 최장 몇 년 동안 허가 못 받게 막아놓을 수 있다. 이제 여러분이 답을 주세요. 최장 몇 년? 1, 3년, 2, 5년 최장.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 공부 엄청 하셨어요. 그래 5년.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차적으로 일단 1회 3년 동안 제한해보고 아니다 더 필요하다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1회 하나요. 2년 더 연장해서 최장 5년까지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거 지난주 다 했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개발행 허가 제한 파트. 그래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최장 5년 동안 제한할 수 있는 장소는 약적으로 에아버리자. 생각나죠? 도지기 한다든가 도도지기 이렇게 여유 있으면 도도지기 급하면 도지기 해도 돼요. 생각나죠? 그래 그런 장소는 5년 두 가지 지역은 3년 이렇게 공부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행 허가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여기까지. 근데 이 개발 밀도구역은 지정해놓고 야 여기서 허가 못 받아간다라고 제한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다. 이것도 구분 알아주시고 자 그래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했던 이 친구들 지자체장들 지자체 예산 가지고 있다 넣어야 할 거 아닙니까?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써야 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오른쪽 페이지에 한 장 넘어가면 나올 거예요. 한 장 넘어와서 제일 밑에 여기서 꼭 써야 할 예산을 특별회계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특별회계를 제일 밑에 한 장 넘어와서 제일 밑에 보면 이 기반시설 부담계획 제일 밑에 있다고 그랬죠. 기반시설 부담계획별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된다. 뭘 설치 운영해야 된다고요? 그래 77페이지 제일 밑에 여기서 바로 사용할 예산을 특정해서 바로 운영해야 하는데 이걸 특별회계라고 그래. 이때 강주광역시에 이런 기반시설 부담계획 여기도 지정됐고 여기도 지정됐고 뭐 여기저기 지정됐다 가져봅시다. 그랬을 때 기반시설 부담계획 별로 설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별로. 총으로 하지 말고 별로 꼭 하셔. 별로. 그것도 눈여겨보셔요. 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자체장이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여기다 기반시설 쫙 넣어줬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이 여기 땅 주냐? 논밭 가지고 있으면 기반시설 쫙 들어와요. 그러면 땅값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어때? 기반시설 다 들어왔으니까 땅 가지고 계셨다. 이거 도로 부지다. 그러면 보상 받아갈 수 있고요. 여기다 이제 허용된 건축을 건축한다. 이렇게. 이걸 신축이라 하죠. 또 여기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장사 잘 뜬다. 그럼 키울 수도 있죠. 증축할 수도 있죠. 이때 건물값 올라갈까 또 떨어질까? 계속 수요가 받쳐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엄청난 이익이 창출되겠죠. 이걸 개발이익이라 하는데 그 이익을 일부 환수해서 이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할 때 보태 쓰자. 그래서 우리 민간에게 돈을 내게 하는데 그 돈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한다.
이걸 부과해서 나갈 수 있죠. 안 되면 강제 징수도 가능합니다. 그래 이때 민간인에게 부담케 할 수 있는 비율은 바로 20%가 원칙이나 특강 특특시장수는 25%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까지. 그러면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한다? 납부자가 누구냐? 이제 금방 했어요. 여기 땅 가지고 계신 토지 소유자가 된다. 신축 중축한 자가 된다. 그래 땅 가지고 있으면 내란 말 안 해요. 땅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지네들 지에서 기반시설 깔아놓고 돈 내놔라 말도 안 되죠. 뭐 할 때만 신축 중축하는 그런 건축해야 할 때만 그때 연면적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하고 중축할 때만 내게 한다. 이자한테 내게 한다. 이 사람한테 이걸 아셔야 돼. 신축 중축이란 말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그때 여기 토지만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A다. 이제는 이런 건축 자금이 없어가지고 토지만 가지고 있는데 B가 그 토지를 인차받아가지고 B가 이걸 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낼까? 임차인인 B가 낼까? 그래, 임차인인 B가 내지 토지 소유는 낼 일 없다. 법적으로. 또 여기에 이 신축, 증축 허가를 받아갔던 친구가 A였어요. A라고 갑이었다고 합시다. 갑이 이렇게 받아갔는데 자기가 공사하지 않고 그 업자에게 돈 주고 맡겼어. 그때 그 공사를 위탁한 자, 도급한 자인 갑이 낼까? 받은 업자가 낼까? 그래, 위탁한 자, 도급한 자인 이자가 낸다. 알겠죠? 또 이 갑이 여기다 신축 중축하겠다라고 이렇게 7층짜리 건축을 받아왔다 합시다. 근데 2층 공사 하다가 공사가 진행되다가 건축자금 조달에 의미를 써서 중단하고 있다가 자기 친구가 나타나 야 그거 서류 나한테 다 넘겨줘라. 땅이라든가 그 건물 싹 내가 넘겨받아서 내가 나머지 올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건축주의 쥐가 친구한테 넘어왔어. 친구가 그 쥐를 승계했어요. 이렇게 공사 도중에도 건축주는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이 있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 변경 허가 받아야 될까? 변경 신고할까? 공부했는데. 그래, 변경 신고하면 된다고 하셔. 허가 받는다고 드리고. 그래, 이제 친구가 승계해서 공사 마무리 졌어. 그러면 친구가 낼까? 이 갑이 낼까? 공동으로 내야 될까? 친구가 낸다. 그쵸? 이 쥐를 승계한 자가 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라 라고 할 때 부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특강 특특시장수가 이렇게 신축 증축가 내주고 나서 부과할 때 오늘 허가 받아갔다 건축가 받아갔다 그러면 이날부터 몇 개월 내에 부과에 들어가야 될까? 2개월 2개월 이내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내야 될 때 이렇게 돈 뭐 1,000만 내라 그러면 언제까지 갖다 납입을 해야 되냐? 납부 시기는 신축 증축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 떨어져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하셔. 언제까지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하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내면 되는데 낼 때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납부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다. 하나, 둘, 3가지. 현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고. 카드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나 이거 도로 부지로 편입된 거 보상금 안 받고 이걸로 내면 안 돼요. 이렇게. 응? 토지로 대신 내면 안 돼요. 라고 바로 부가권자인 특강 특특시장사한테 신청해서 인정받으면 토지로서 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토지로 낼 수 있다. 이걸 약자로 물납이라 하죠.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그래, 여기서 이제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했다면,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그에 따른 용지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다른 동네에 있다 기반시설 설치할 때 사용해서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
이 잔액도 다른 데다 기반설 설치할 때 사용해서 안 되고 이 기반설 부담구역에 기반설과 밖에 어떤 기반설을 연결하는 데에다만 쓸 수 있다. 연계할 때만 쓸 수 있다. 여기까지를 깨뜨리고 계셔야 되고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할 자가 바로 적게 내려고 아니면 아예 안 내버리려고 계약서 같은 거, 서류 같은 것을 조작하다가 위반자로서 걸려들었다. 이런 위반자는 잘못하면 징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몇 년이야? 좋아, 3년이야. 벌금은 3천만 원의 벌금일까? 면탈, 경감 할애했던 그 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때릴까? 3배, 여기까지. 3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이거, 자, 아까 했어. 중요한 것들. 지정은 누가 하고? 특광, 특특시장소 한다. 지정할 때는, 여기 봐보세요. 개발 밀도가 이렇게 지정이 됐다면 그 안에다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안에다 지정 못한다. 못해. 그래서 개발 밀도가 예허적. 예지역은 바꿔적이죠. 예허적에다만 지정한다. 그래서 양 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됐죠? 예허적 그 말 중에 예허적. 개발 밀도, 의에 보면 서대,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 예허적으로서 개발 은하에 아까 대학을 제한 기반설 7가지 이런 것들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해가지고 기반 설치에 따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광 특특시장소가 지정 고시한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잘 받으시고 그런데 말이죠.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지정 기준 지역이 있다면 지정을 하게 된 지정권자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의무적 지정은 없어 여기는. 그런데 이 기반설을 설치를 필요한 지역에다 지정하게 되는 기반설 부담구역은 바로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있으면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있다. 4가지. 그 4가지를 들여다보면 바로 주로 개발 행위가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빨리 기반설을 설치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다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개발 행위가 집중되는 지역들. 알겠죠? 보고 계신가요? 몇 번에 있나요? 7번. 7번 그 자체가 함정갑니까? 잘 봐두셔야 되겠다. 7번 자체가. 7번은 이해도 하면서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 이 지역에 적용되어지는 이 법이 됐든 다른 법률이 됐든 새롭게 만들어졌다 제정, 새롭게 고쳤다 개정. 이렇게 법령의 개정과 제정으로 인하여 여기에 행위제한이 강화될 때 개발행위가 집중된다. 완화될 때. 완화되거나 해제될 때.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으로써 개발행위가 집중될 것이고 개발행위가 대표 뭐가 있어요? 건축이죠. 건축으로 건축이 막 있게 되면 계획적인 기반설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꼭 지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완화, 해제 그 말 포인트 잡고 완화, 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특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2번에 암계 가지고도 안 돼요. 암계는 기본이고 이해. 거기 보면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됨으로써 행위자 완화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속도서 잘 이해하실 때 그때 등이랑선 용도구역도 포함돼. 용도죠, 뭐 용도구역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장이 완화됐다. 이렇게. 그때는 개발행위가 집중되니까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봐보세요. 이 땅이 기반설 부담을 정하기 전에 원래 용도적이에요. 자연 녹지역에 딱 가정해봐. 이 땅이. 자연 녹지역인데 허벌판이에요. 기반설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 이 자연 녹지역은 아파트 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 아파트인데 자연 녹지역은 바로 4층에 밖에 못 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질 수 없는 땅이죠. 알죠? 자, 이랬던 땅인데 용도 지역을 오늘부로 도시군관리계 결정 변경을 해서 이 땅을 제3종 일반 주거지로 변경 고시했다 합시다. 그러면 용도 지역이 변경됐다.
그랬을 때 변경되게 되면 행위 제한이 완화될까요? 강화돼 버릴까요? 행위 제한이 완화된 쪽으로 변경됐을까요? 강화된 쪽으로 변경됐을까요? 완화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정해서 바로 아파트 팍팍 질 수 있는 땅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땅이에요. 알죠? 그래서 행위 제한이 대폭 완화됐으니까 여기에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막 땅을 사서 아파트 지금 낮추겠죠. 그때 기반세 엉망인데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걸 짜가지고 기반세 넣도록 이걸 꼭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용도적이 변경됨으로써 행위안이 완화된 쪽으로 변경됐다면 이걸 꼭 지정해야 된다. 개발된 제기니까. 근데 반대로 예컨대 여기가 제2, 3종 일반 주거지였다. 이 땅이 뭐 농림지로 바뀌어버렸다. 용도직이. 이렇게 용도직이 변경됐다면 그때는 행위안이 완화된 쪽으로 변경됐습니까? 강화 쪽으로 변경됐습니까? 강화죠. 그때는 지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또 하나 여기가 오늘 이렇게 자연녹지에서 제3조로 바뀌었어. 용도에 딱 바뀌어서 허벌판인데 그때 이 지역은 이제 도로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상태인데 제3조로 바뀌면 어떨까? 이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을 이어질 수 있겠죠? 기반설인 도로도 계획적으로 아직 안 깔렸는데 막 차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좀 안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걸 유리해서 막 개발을 해버리면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무질서한 시가라고 그래.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다음에 이 장소를 계획적 당뇨로 개발을 도모하고자 5년 이상 20년에 벌어서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여기 위에다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그래 지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어때? 시가와 조정구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돼 버리면 시가와 조정구역은 용도구역이죠.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바로 용도지역이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인 용도구역은 토지용과 관련해서 별이 몇 개짜리라고 그랬어요? 3개. 그렇죠? 토지용 규제와 관련해서 이런 용도지역은 별이 몇 개짜리라고 했어? 1개. 원스타라고 했죠? 그래 하나의 토지에 원스타하고 쓰리타가 딱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면 누가 그 시킨 대로 이용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쓰리스타. 그렇죠. 그래서 제3종 일반 주거는 힘 없어. 아까 아파트도 질 수 있는 땅이었는데 시가 조정이 딱 눌러버리면 시가 조정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주택 신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 없어. 일체 금지.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이 금지돼 막무가내 하다가 걸리면 잡아가죠. 우리가 다 공부해서 시가와 조정관에서 금지된 행위를 했다. 그러면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몇 천만을 범죄할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을 범죄. 3~3하게 처벌한다 그랬죠. 그리고 위반된 행위에 의해서 탄생된 것은 원상 회복하세요라고 원상 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특광특특시장수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되면서 원상 회복 주체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담을 시킨다 했습니다.